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하고 가느냐. 몇 번? 경호사 서가면 5번? 어찌됐건 이걸로 빨리 끝내고 싶은데 빨리 안 끝나지네. 서가면 5번. 이것도 답, 왜 이렇게 더워? 답 3이서. 이거 3이서 두 번째 거고, 3이서 두 번째 거. 아이고 힘들어. 답 3이서 저여득서 접선 부인하니 고금붓을 여야여 선풍기 틀어주세요. 승인 찾아 여관체 상 도요 매연 학업하고 산고 해심 언 불가로다. 아이고 힘들어 미치겠다. 삼위에 글에 접하다 답하다. 여유가 있어 보내주신 글을 접하고 곰곰이 음미해보니 뭔 음미해봐요 스님. 어린 것이 보냈는데 대충 하세요. 마치 신선이 북을 치고 가야금을 연주하고 검은고를 어루만지는 듯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전봉준 장군 그 전용현이가 둘째 아들 전용현이가 글을 보내놨더니 스님이 좋아 죽어요. 칭찬 만색이죠. 뭔 신선이 북을 치고 저가 이것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뭔 그냥 미사여구를 써서 아마 용현이가 보냈나봐요.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그래 좋아 내가 네가 말하는 거 다 인정해. 그러나 제자로 관계되어서 지난번에 제자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처음부터 좀 어렵겠지만 두려움을 버리고 여유 있게 온다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얘가 제자라고 쓴 거예요. 그러나 제자로 관계되어서 내가 몸소 진언을 해보면 복숭아꽃 피는 계절 이곳 매연정에서 이 매연정이라는 곳을 찾아보니까 여기 안동에 있는데 강원도 쪽에 아니 경상북도 쪽에 있어요. 이곳 매연정에서 학업에 전념하십시오. 이제 갔다 왔어요. 이 매연정에서 만났죠. 안동 태동마을에서 만나가지고 거기까지 도망갔답니다. 어쨌든 안동 태동마을에서 만나서 이 매연정에서 공부할 것을 선사가 얘기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봉준 아들 전용현이가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잘하고 있다고 그냥 뻥을 잔뜩 쳐서 보내왔나 보죠. 그러니까 마치 신선이 북을 치고 가야금을 연주하고 검은고를 어루만지듯이 아주 잘하고 있다. 근데 그건 내가 인정해. 근데 내가 제자로 원서 진언하면은 복숭아꽃 피는 이 계절, 복숭아꽃 피면은 봄이겠죠. 이곳 매연정에서 학업에 전념하라 이런 얘기요. 지난번에는 학업을 하면 무엇이었다 했죠? 근년과 학문에 24시간이 모자라 26시간 동안 내려놓지 않고 한다면 반드시 뜻을 이룰 수 있을 거랬죠. 그리고 나서 경호선사가 이걸 보니까 너무 여유로워 보였나 봐요. 왜? 신선이 북치고 신선으로 막 앉아있네 이 얘기죠. 그래서 공부에 전념하십시오. 이곳은 산은 높고 바다는 깊어. 어디가? 매연정이 말합니다. 그래서 좀 깊은 산속이고 아마 그 물이 흐르는 곳이었나 봐요. 이곳은 산은 높고 바다는 깊어서 다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할 정도로 경치가 좋고 뭐하기에 딱이다. 공부하기에 딱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매연정이 있는 이곳은 알고 보니까 주황산이 있어요. 주황산. 여러분 주황산 아시죠? 그래서 깊은 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형잠보 궁산 여세장 사무령이니 이이지언하고 열아리하여 한분상년이라 이런 얘기요. 더구나 형은 아까도 또 형 그 내내 누구죠? 그 영호당 박한영한테도 처음에는 제자라고 했다가 뒤에 형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형이라고 했다가 제자라고 했다 난리가 아니에요. 더구나 형은 깊고 높은 궁벽한 산에 깊이 숨어서 세상과 오래도록 이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전용현이가 이 정봉준 장군이 처형을 당하니까 전용현이가 이웃마을에 머슴으로 갔어요. 신분도 숨기고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래서 이웃 그 마을에 머슴으로 있다가 그게 어디냐면은 그 경호선사 첫째 딸 전성녀가 그 결혼한 김계남의 동네가 어디죠? 소금동, 소금리인가? 로 가서 그 동네에 뭐를 했어요? 머슴 노릇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그 노름빛을 져가지고 그 동네 소를 몰래 팔아먹고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숨은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내연정, 이거 숲에. 그래서 더구나 형은 깊고 높은 궁벽한 산에 깊이 숨어서 세상과 오래도록 이별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이고 이미 말한 것처럼 경호선사가 여기를 한번 갔다 왔다 그랬죠. 네, 그래서 매연정에서 공부하라고 이제 뭐다 붙여놨나 봐요. 누구를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미 말한 것처럼 구석에서는 이롭고 구석에서는 어떤 구석? 지금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공부하기가 매우 이롭고 더불어 한분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한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나라의 그 필체 무슨 그 한문의 무슨 필체에서 그 한 분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 어느 한 분야에 그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석에 있으면 공부하기도 좋고 또 어느 한 분야에 독특한 한 일가를 이뤄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서 아주 좋다. 그러니까 어디서 공부해라? 매연정에서 공부하라 이런 얘기예요. 매연정에서 공부하라. 공벽한 곳에서. 그리고 이제 또 뭐야 이게? 에휴, 이것도 안 돌려줬구나. 여기 있죠. 그래서 곰곰이 음미해보니 신선이 북치는 같은데 이곳은 높다. 그래서 더불어 한분상에서는 아주 명백하게 한 일가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놓고 뭐래요? 근래 일종 외도 이 화투 골패 다 나오죠. 화투짝 골패짝 위세간몽 1등 사여 상불 입히하니 진화롱호하고 차시왕산 상무하니 차사의하여 여초 여요 초불타선이로다 이렇게 했죠. 근래에 들어서 일종의 외도로서 근래 일종 외도죠. 근래의 일종의 외도로서 화투짝과 골패짝이 있는데 그것은 소위 세간에서는 제일로 허망한 일이니 왜? 이 지금 용현이가 화투 치다가 골패짝 치다가 빚져가지고 남의 집 소 팔아먹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연락이 안 돼요. 근데 경호선사가 찾아내갖고 거기를 찾아가서 그럼 공부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전봉준 장군 3위가 그 3위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예. 만약에 이 화투짝 골패짝 해갖고 그 전용현이가 도망갔다는 걸 몰랐다면 이걸 찾아내가 없을 텐데 여기서 보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누구더라? 전용현이더라는 말이야. 3위가.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그 신분을 숨기게 하기 위해서 이 전용현 아들을 3위라고 해버렸어요. 3위. 어린 3위. 그래서 그건 소위 세간에서는 제일로 허망한 일이니 혹시 그 근래에 걸려들어 벼랑간 피해를 입지 마십시오. 이미 다 피해를 입고 도망가는데. 다음으로 그것이 그 과실을 헤아려 본다면 뭐의 과실? 화투짝과 골패짝 말이요. 또 할까봐 이제. 다시 생각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야단치는 건 여기까지. 다
이렇게 다 끄집어내고 모르는 척하면서 경호선사가 이걸 하는 거예요. 도망간 거 다 아는데. 그래서 저는 여가에 약초로 치료를 하고서는 여기 또 약초로 치료한다는 게 이게 바로 그 피부병이에요. 이놈의 피부병은 왜 안 났는지 죽는 날까지 안 나서요. 그다지 차도는 없습니다. 이 얘기죠. 경호선사가 이제 이 경호선사에 대한 그 뭐죠? 피부병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봉준 장군도 그 피부병을 낫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경호선사 역시도 엄청나게 약초를 연구하고 이 전용현이도 그 피부병 낫게 하려고 약 다 갖다 바치고 그래요. 근데 그 차도가 없어요. 그러한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경호선사 서간문 6번 이건 또 따보내는 거요. 아 이거 서석사다. 답 서석사. 예, 이 서석사는 누구냐면 경호선사에게 뭘 인도해요. 전봉준이 죽고 그 수무라고 하는 곳 어디에 비안도라니까요. 비안도에 그 서석산의 땅에다가 이제 거기가 수무라고 해갖고 거기 동굴에 가서 숨어 있는 거죠. 그 비안도도 8년을 드나들죠. 답 서석사 일자난산치후 임참간 인의하니 요포 일장하고 비안대 비안도 써있죠. 비안대 연 옮기고 흔낙우 궁산에 누호지 충체지하니 수변 병장 칭쾌하고 여복 청량 산승하니 심체 도윤하며 령시 상기력하고 강장 호로다 이런 얘기예요. 힘든 산행 이후에 여기서 힘든 산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안도를 가보니까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이 서간을 접해서 비안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진짜 비안도를 치니까 비안도가 나와요. 오 마이 갓. 군산반도에 있어요. 군도에 거기에 비안도가 있는데 아이고 날비에다가 기러기 안자예요. 기러기가 쭉 내려앉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힘든 산행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비안도를 가봤더니 산이 무지무지하게 험해가지고 그 뭐냐 산악회들이 써놨는데 그 산악회 회원 중에 대장 되시는 분이 써놨는데 자기가 비안도를 이 산악회를 개인 그 저기로 해서 8년간을 했는데 이렇게 험한 산은 처음 가봤다는 거죠. 말도 못하게 험해요. 겉보기에는 아주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그냥 이 산을 탔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렵더라고요. 막 그냥 막 숲풀과 덩쿨과 아이고 바위와 이게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여기 7시간 가서 헤매다가 산속에다 죽다 살아났는데 어쨌든 경호선사 있는 그 동굴을 찾는데 7시간 걸렸죠. 힘든 산행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험한 산골짜기 숲속에서 저도 숨만 쉬고 있었어요. 가서 그 동굴 찾고 그 숲속에 누워서 숨만 쉬고 있었다니까. 아무것도 없어. 일행하고는 떨어졌지요. 나도 일행하고 떨어져 갖고 일행들은 이미 다 아래로 내려가 있고 나만 거기서 다시 헤매서 했는데 이 말이 진짜 맞는 말 같대요. 진짜 험하고 산골짜기 숲속에서 딱 숨만 쉬고 있고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샘물만 있어요. 절골샘. 샘물만이 유일하게 경호선사가 있었다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표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현듯 헤아려 보니까 여기가 왜냐면은 저희가 서석사가 여기를 인도해가지고 서석사는 안 올라오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경호선사만 숲속에 올라와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런 걸 지금 쓰고 계시는 건데 불현듯 내가 헤아려 보니 일척이라 되는 비안도는 엄청 높아요. 안개와 구름이 띠를 이루다가
이 띠를 잃은 안개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비안도라고 이름을 지었나 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나도 가보니까 진짜 비안도가 갔더니 그냥 구름이 그냥 뚝 떨어져요. 해변가로. 아, 이게 그거였구나 했는데, 그러면서 궁산의 변두리, 아주 궁산 이런 궁산은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가서 계셨는가. 너무나 슬펐어요. 와, 궁산에도 네, 궁산 이렇게 궁산은 오 마이 갓, 바닥이 보이지를 않아요. 전부 다 덩쿨에 돼서. 그래서 그냥 무조건 뛰어내렸죠. 뭐 계속 뛰어가야 되는데 길이 안 보이니까. 길이 한 길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다니는 흔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궁산의 변두리 초라하는 신처에서 내가 수차 그대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또 그거라도 또 이 서석사가 연결을 안 시켜줬으면 이런 비안도가 있다는 것도 몰랐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제가 몸을 신중하게 살펴보건대 지난번에는 또 영호당한테 제가 여기 와서 돌을 얻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 얻은 게 뭐였었죠? 약을 먹지 말라는 거였죠. 모르니까. 그래서 그 피부병 약을 끊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화선사가 이제 하다 혼자 계시니까 제가 몸을 신중하게 살펴보는데 경화선사 몸을 또 이제 도통하려고 몸을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몸속에 장 주변에서는 수차 작은 소리, 무슨 소리? 꾸르륵 하는 무슨 소리? 배고픈 소리.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비안도는 왜 그런 곳이 다 있대요? 주변에 뭐 풀뿌리 하나, 뭐 열매 하나가 없어요. 그냥 완전한 궁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면 속에 장 주변을 살펴보니까 수차 작은 소리 꼬르륵이라고 일컬어지는 병이, 그걸 병이라고 지금 경화선사 하거든요. 무슨 병? 배고픈 병. 마치 뱃속에서 서늘하고 찬 기운이 흩어졌다 이어졌다 하면서 꼬르륵 하다 또 조금 있다 또 꼬르륵 하죠. 배고프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이 지경을 당하고 있는 건데, 경화선사가 재미있는 말 그대로 그 뭐라 그래요? 유머로 이거를 보내고 있어요. 그 저기한테 보내는 거 똑같죠. 그 저기 영호당한테 약을 끊으라는 도를 깨달았다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병이 생겼는데 무슨 병? 배가 고픈 병. 그래서 얘가 뱃속에서 서늘하고 찬 기운이 우리가 배고프면 턱이 지고 막 차갑죠? 흩어졌다 이어졌다 하는데 이 굿을 굴러가는 횟수가 안정되기를 이 굿을 굴러가는 횟수가 안정되기를 기다린다는 건 무슨 말이죠? 얘가 꼬르륵 대다가 이제 꼬르륵이 지쳐버리면은 완전히 꼬르륵도 멈춰요. 이제 허기지고 지치면 꼬르륵마저도 안 나죠. 그래서 이 굿을 굴러가는 횟수가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 기력이 상승하고 강장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소리죠? 이제 먹을 것을 좀 찾아가지고 먹어서 기력이 상승되고 강장되기를 기다린다 이런 슬픈 시를 쓰고 있어요. 누구한테? 서석사한테. 배가 꼬르륵 꼬르륵 소리 나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내가 병이 생겼는데 꼬르륵거리는 병이 생겼더라 이런 얘기요. 아이고 슬퍼라. 아이고. 그러면서 제가 향기나는 개송을 내가 한번 읊어드릴 테니까 향기나는 개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경화선사는 가끔씩 이 향송을 읊어요. 이 향송도 누구 전봉준한테도 아마 향송을 써줄 텐데. 그래서 내가 향기나는 개송을 읊으니 산생장복하고 운학치수하니 세월열산하고 고해하천이라. 즉 회견비상배군하니 두상총망하며 무막지표야라. 그래서 이렇게 향송을 읊었다고 하는데, 그 향송을 어떻게 읊었나 보면 산은 장생하니 산이 그 비안도라는 그 땅이 뭐 우리가 말하잖아요. 뭐 백악기 뭐 주라기 뭐 이런 것처럼 고생대 고생대 뭐죠? 중생대 신생대 하는 것처럼 엄청 오래된 그 땅인가 봐요. 그래서 산이 오래돼 갖고 장생해 갖고 길게 엎드려 있다 이런 얘기. 근데 길게 엎드려 있어요. 가보면 그냥 하나로 다 이어져 있는데
그 산이 남봉산, 북봉산. 여기 있다니까. 저기. 아이씨. 에이, 귀찮네. 남봉산, 북봉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이, 내가 귀찮아도 참고 보여줘 말이야. 에이크. 아크. 잘 보이나? 잘 보여? 이렇게 됐는데 그 아래에 여기가 경어선사가 숨어있던 곳이에요. 위치는 정확하게 여기고 이게 북봉산이고 이게 남봉산이에요. 근데 얘가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다니까. 엄청 길지. 이게 이렇게 길게 엎드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경어선사가 정확히 숨어있던 곳은 이 북봉산의 여기에요. 가운데 여기에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갔다 왔어요. 여기도 내가 7번 갔다 왔어. 미쳤지요. 7번 갔다 와서 찾았는데 이거 미치지 않고는 제정신이면은 못하겠지 뭐. 에휴, 그래서 경어선사가 산은 장생하니 길게 엎드려 있고 남봉산 북봉산이 있고 경어선사가 있는 곳은 노비봉이라는 곳인데 노비들 귀양 왔던 곳이랍니다. 거기가 오직 하면은 노비봉이라고 했겠습니까? 노비들을 귀양 보내는 그곳에 경어선사가 왜 숨어 있어요? 이게 뭐래요? 산은 장생하니 길게 엎드려 있고 구름의 가르침은 지루한데 경어선사가 구름 별로 안 좋아해요. 느릿느릿 하면서 경어 구름이 뭘 가르쳐 개뿔. 어쨌든 구름이 느릿느릿 흘러가더라 이런 얘기하고 그렇지만 세월이 한창 왕성한 산이라면 그 산이 그냥 엄청나요. 그냥 아주 막 그냥 청년기 같아. 청년기 울창해요. 그래서 세월은 세력이 한창 왕성한 산이고 고해 바다는 어찌하여 내를 이루고 있는가요? 내를 이루고 있죠. 아이 경어선사 이거 언제 벗어나. 이거 배고파 죽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경어선사가 자구책으로 이러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제 산을 뒤져서 거기서 그 약초를 캐내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소개? 나는 약초꾼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해 바다는 어찌하여 내를 이루는가요? 그러한 즉에 내가 확연히 기상하는 이렇게 확 올라가는 흰 구름이 드러나고 머리를 종종걸음으로 바라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구름이 흘러가죠. 바라보니까 구름이 흘러가. 근데 거기에는 뭐만 남았더라? 무성한 광막함만이 그 표시로 남았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광막함이라는 건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뭐죠? 넓고 막막하다 이런 얘기죠. 아주 넓고 막막함만이 그 표시로 남아 있더라. 뭐가? 구름이 쭉 하면서 또 비 안 돼서 그 구름이 슉 오르다가 슉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머리로 보는데 얘가 슉 떨어져. 그리고 또 그 구름이 지나간 없어진 흔적은 무성한 광막함만이 그 표시로 남았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비 안 돼서 구름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놓고 또 뭐라 그래요? 암학 폐후 지물 시 전생업연년이라 전생업이 나오죠. 사지선선여도하고 부고 간중 분리하래라 이렇게 했죠. 무참하게 학 무너졌어. 무참하게 무너지고 험악한 저게 뭐야 골짜기 학자죠. 무참하게 무너지고 부패한 험악한 바위에서 누가 있어요? 이 물건 경어가 있더라. 아주 그냥 그 비안도 너무너무 험악해요. 거기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무참하게 무너졌어. 경어선사가 전봉준이. 그리고 부패했어. 그런데 이 험악한 바위에 내가 숨어서 있는 이 물건
이 물건 경어가 바로 뭐더라? 이것이 바로 전생의 어변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현사가 말했잖아요. 전생의 어변이라 이것을 갚으러 상체를 갚으러 삼수갑산으로 갔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어선사가 이 비안도에 가서 이렇게 가슴 아픈 말을 하시죠. 꼭 성공했어야 되는데 그놈의 일본 놈들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전생의 어변입니다. 내가 그렇지만 내가 여유롭게 생각을 고르다 보니까 모두 입으로 읊어내갖고 이 향송을 붙인답니다. 향송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름은 잘 만들어요. 입으로 다 읊어내다 보니까 향송을 붙이니 내가 얘는 차리지 않고 대충 써서 보냅니다. 이런 얘기죠. 뭐.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슬프게 살았지. 돌아버려요. 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저 앞에 경어선사 친필모음인가도 했어요. 친필모음 책 우리가 끝냈거든요. 거기서 다시 가서 보시면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서간문 7. 이거 서간문 7은 누구한테 보냈냐? 이것이 바로 삼위서예요. 이 삼위서인데 빼먹었더라고요. 일부러. 어쨌든 이거는 삼위서가 아니고 아까는 답 삼위서였는데 이거는 경어선사가 그 답이 아니고 그냥 보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만난 다음에 헤어져서 이걸 쓴 거고, 화양동 계곡. 화양동 계곡에서 이 전용현이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화양동 계곡에서 만났어요. 근데 화양동 계곡을 굳이 가는 이유는 여기가 만동묘가 있어가지고, 만동묘는 또 우암 송시열이죠. 그래서 우암 송시열은 경어선사의 또 집안이잖아요. 송씨가. 그래가지고 우암 송시열을 아마 누구죠? 전용현이가 학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 학문의 대가 하면 누구예요? 학문의 대가 하면은 뭐 우암 송시열이지. 경어선사의 친척. 그래서 이 양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양동 계곡으로 누구를 오라고 한 거야. 화양동 계곡으로 누구를 오라 그랬죠? 전용현이를 오라 그랬어요. 전용현. 그래서 전용현이를 만나고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네가 교양 승려가 안 되고 공부를 한다고 했으니 오암 송시열 같은 그런 대가가 되거라. 대유학자가 되거라 해가지고 아마 근데 경어선사는 또 만동묘를 한 번만 가신 게 아니에요. 또 시에서도 또 여러 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화양동 일별의 야구원 겁전에 백내내 남가일개 지사야라 이런 얘기죠. 화양동 계곡에서 일별은 한 번 헤어지고 난 다음에 화양동 계곡에서 한 번 헤어지고 나니 뭐라 해서 아쉽고 섭섭하여 의가 그거예요. 의가 섭섭하다, 아쉽다 이런 얘기를 드러내고 있죠. 아쉽고 섭섭하여 마치 구원겁에도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더라 이 말이야. 명백히 내내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은 뭐더라? 남과 일몽의 일 같다 이런 얘기죠. 한바탕 꿈이더라. 그래서 구원겁에도 우리가 만났었는데 이것이 다 한 번 만나서 한 번 이별하고 나니까 남과 일몽 같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소식
야등끽 따라온 미심 춘풍령 최후 요 춘만복이라 장엄 한문구 위 길상호라 심축드린다 이런 얘기죠. 내가 그 뒤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소식을 듣자 하니까 이 얘기니까 이거는 이제 답 3위서가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지금 그냥 경허선사가 보낸 거죠. 누구한테? 전용현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서관문이 다 들키면은 큰일 나니까 이게 다 전봉준 죽은 뒤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들키면은 다 죽으니까 떼죽음을 당하니까 한 사람이 이 서관문을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모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각자 보고 도로 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서관문을 보냈더니까 또 이것도 또 그 전병근인의 그 일족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소식을 듣자 하니 역시 태동마을 밤에 그때 태동마을 경허선사가 내려갔다고 했죠. 태동마을 내려가가지고 등불 아래에서 차를 마시면서 논쟁했어요. 무슨 논쟁했죠? 아이 머리 깎아라. 아이 못 깎아요. 머리 깎으면 그거 다 일장춘몽인데 아니 안 깎을래요. 나 옥관자 금관자 둘를래요. 이래가지고 그때 논쟁한 것이 미심쩍었었는데 이렇게 춘풍이 불어오다 보니까 그곳은 봄바람과 더불어 공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경허선사가 좋아가지고 이제 만복이 장엄하게 불어와가지고 뭐가? 대궐문도 함께 열릴 거다. 대궐문이 함께 장엄하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출세하겠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나아가서 출세하는 길이 열렸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대궐문이 함께 장엄해지는 걸 보니까 이것은 소위 보더라 길상이로다. 내가 심축드린다 이런 얘기야. 내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누구를? 어린 용현이를. 이렇게 지금 서관문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글로써 성산생필 석지 사 영위 하나 분열 이이 견성 이자 위 어편이라 인치산삽 개 불득지사야라. 그대가 문필에 종사하여 누가? 전용현이가 문필에 종사하여 정성들인 까닭에 그 포람이 함께 일어나니까 대궐문이 열려. 그래가지고 그 일을 영위하되 내가 마음으로 심축은 한다만 그러나 이런 얘기지. 그러나 그 일을 영위한다는 거는 뭐예요? 과거에 나아간다는 얘기. 그리고 벼슬을 한다는 얘기죠. 벼슬에 나아가는 것은 그 일은 불태워지듯 멸한다 이런 말이죠. 뭐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하루아침에 멸하는 벼슬자리가 하루아침에 다 멸할 수 있는 것이니 또 꼬셔 경허선사가. 그리하여 이로써 견성, 우리가 견성한다고 하잖아. 이 견성 두자를 택하는 것이 그것은 소위 말하면 아주 심오한 현모한 업이 된다 이런 얘기지. 아이고 경허선사 또 꼬시고 있어요. 또 승려대라고. 대단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용현이가 벼슬자리를 못 얻었어. 그냥 머리나 깎지 하다가 내가 동료의 나이를 생각하면 이제 동료가 돼버린 거야. 아주 그냥 뭐 제자가 됐다가 형이 됐다가 동료가 됐다가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트릭 전부 다. 동료의 나이를 생각하면 찌르듯이 가슴이 아프고 내가 슬프니 이것은 뭐야? 모두가 얻지 못하는 일이라서 그렇다는 얘기요. 벼슬이 그렇게 금방 잘 되느냐? 그게 잘 얻지 못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요. 근데 여기서 모두라고 하는 거는 또 뭐예요? 또 뭐도 얻지 못해. 견성 이거 견성 두 글자도 사실 잘 얻지 못하는 거고 벼슬자리도 다 얻지 못하는 것이라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말대로 그냥 뭐 승려나 될 일이지 그냥 확 이래가지고 경허선사가 뭐래요? 환약지혜 산문진이요 식중 긴여무불 반겸 백자하니 일봉 앙정하고 영정 언녀 최초 불비로다 이렇게 했죠. 환약의 은혜는 산처럼 높아.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전용현이가 경허선사가 피부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 약을 먹고 하니까
환약을 만들어서 보내왔어요. 응? 그걸로 치료를 하시라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환약의 은혜는 산처럼 돋다는 말을 하고, 갖고 왔어. 이것을 직접 갖고 왔어요. 방문하여 주신 사철쑥은 가깝단 말이에요. 방문해서. 응? 그 사철쑥으로 만들어 왔구만. 사철쑥이 피부백에 좋다 그러나 보죠. 그래서 여기 방문한 데는 어디예요? 여기 방문한 데는 비안도예요. 비안도. 그래서 방문하여 주신 사철쑥은 식사하는 가운데 아주 제가 기묘하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물건도 드릴 게 없습니다만 여기에 오니 잣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잣나무에 백자를 따가지고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통반하여 이거를 드리니 그 다음에 봉투에 넣어서 내가 봉투에 넣어서 한 통의 편지도 내가 겸해서 삼가 올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온 거죠. 여기를 방문한 거죠. 그래서 그 편에 그 사철쑥 보내주신 그걸로 식사하는데 잘 먹고 있고 내가 백자편을 만들어서 보내니까 그것 좀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내가 한 통에 서간도 올리니까 겸해서 봐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간절한 뜻을 받아주십시오. 이거는 아마 승려가 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승려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해라. 뭐 그런 얘기 같으죠. 네, 그렇게 하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나머지 말은 남겨두고 우리가 항상 뭐 하면 나머지 말은 남겨준다 그러죠. 말 다 해놓고 경어서나 똑같네. 그래서 내가 간절한 뜻을 받아주시고 나머지 말은 남겨놓고 내가 엉성해가지고 제대로 예를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러죠. 최초불비. 불비는 제대로 다 완전하게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 불비라는 것은 항상 그 서간문에 그냥 약방의 감초처럼 늘상 의례적으로 이거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불비에다가 거기다 하나 더 쓰면은 불비례. 그래서 불비례가 뭐야? 완전히 다 예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가 그 불비례라고 한답니다. 뭐? 완전히 예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가 뭐라고요? 불비례. 이거는 그냥 상투적인 말로 항상 불비례하고 쓰는데 경선나도 불비례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 불비례 때문에 내가 좋았던 건 뭐냐면 저걸 자를 때 서간문을 자를 때마다 불비례가 있어가지고 자르는데 도움이 많이 됐죠. 그래서 불비례가 예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가 불비례구나 해갖고 경호선사가 저 서간문마다 자꾸 불비례를 자꾸 써놨어요. 이 불비례에서 끝나는구나 해서 저 서간문이 13조각으로 나눌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맞춰야 되겠네. 그 다음에 다른 서간문으로 이어지네. 네,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때도 이 서간문이 자꾸 이렇게 끊어지네. 이게 끊을 수밖에 없어. 이게 다른 서간문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길어. 에휴.